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예 그런 생각은 안 하죠. 40 후반 들어가면 다른 직장을 찾아보는 생각을 많이 하죠. 입사 3년 차 된 친구들도 내년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나도 남 얘기는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는 있습니다. 인력 감축은 지금의 어려운 기업들이 택할 수밖에 없는 절실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급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꼭 처했다기보다는 회사가 뭔가 금년에 기대한 것만큼 흑자가 덜 났다 해가지고 뭐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금융회사들이 몰려있는 여의도입니다. 지난해 금융권에서는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을 포함해 일자리 5만 개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아있는 이 사람들도 올해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희망퇴직이 언제라도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며 너도 나도 불안해합니다. 기업들은 경영 상황이 어려워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업 구조조정이 인력 감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명예퇴직자들의 현실과 기업 구조조정의 현주소를 짚어봤습니다. 60년생, 올해 55살 정모 씨. 30년을 다닌 직장 두산 인프라코어에 지난해 11월 희망퇴직을 신청했습니다. 대상 인원은 없었어요. 다만 전 현장직을 대상으로 한다. 현장 관리자들 얘기도 400명, 500명 와락가락해. 이건 좀 감이 안 좋다. 이건 뭔가 불안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퍼지기 시작했죠. 회사 측은 국내 매출 축소, 글로벌 건설 경기 침체, 수익 구조 악화로 인한 경영 위기로 인력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생산 라인 축소, 사업 매각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지만 글로벌 장기 침체로 여전히 힘든 상황이어서 이번 희망퇴직도 회사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 씨는 사직서에 사직 이유를 희망퇴직이라고 직접 썼습니다. 그러나 정 씨가 느끼는 것은 결코 희망해서 퇴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희망퇴직이 아니라 정리해보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무슨 희망퇴직이냐. 희망퇴직이 아니죠. 무책임하게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강제로. 자기들은 그냥 회사 어렵다고만 얘기하고. 특히 두산 인프라코어는 취업난을 뚫고 가입사한 1, 2년차 정규직 신입사원까지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고 급기야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 신입 직원에 대한 희망퇴직은 철회했습니다. 2년차는 신입사원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그 계열사 차원에서 아마 위기감이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희망퇴직한 사람은 생산직과 사무직에서 지난 한 해만 1,500명이 넘습니다. 실제로 직장인들은 희망퇴직을 비자발적 퇴직 압박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인 익명 게시판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가 지난달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지난해 자신의 회사에서 희망퇴직이 있었다고 응답한 이용자 622명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77%, 479명이 회사 측이 퇴직을 압박한 것을 보거나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32.8%는 희망퇴직을 거부할 경우 인사발령이나 정리해고 등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압박을 받았고 하던 업무를 뺏거나 지속적인 면담, 망신 주기, 폭언 등 모욕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합행태로 불러놔놓고 앞으로는 은행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더욱더 힘든 구조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뭐 당신들이 할 역할들이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최근에는 이런 압박감이 젊은 직장인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입사 3년 차 된 친구들도 내년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나도 남 얘기는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명예퇴직이 40, 50대만에 예전에 뭐 4호정, 뭐 6도 뭐 이런 얘기가 이제는 통하지 않는 거야. 문제는 준비되지 않은 퇴직이라는 점입니다. 30년을 한 직장에서 굴삭기 같은 대형 장비 조립을 해온 정 씨가 향하는 곳, 고용센터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 좀 실업자고 뭐지 이게? 뭐 이런 거 그냥 막막한 느낌? 그런 거 있어요. 정년 연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에 아내와 꿈꿨던 노후 계획부터 막막해졌습니다. 지금 그게 산산조각이 나죠. 뭐 계획 없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하늘만 바라보게 되고 천장만 바라보게 되고 뭐 그렇게 한 달간 보냈죠. 실제로는 쉬면 안 되죠. 쉬면 안 되고 당장에 일을 나가야 되죠. 회사를 나오면서 손에 쥐인 돈은 위로금 1억 2천만 원. 일단 이 돈으로 버티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볼 생각입니다. 2년 전 KT 직원 8,300명이 한꺼번에 명퇴할 때 KT를 나온 김재기 씨도 지금의 정 씨와 꼭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회사를 나올 때 55세, 등록금을 내야 할 대학생 자녀가 둘이었습니다. 그때는 거의 뭐 밤에 잠을 못 잤죠. 회사는 KT라는 걸 떠나가지고서는 어떻게 뭐 해보지 않았으니까. 저도 처음에 구직 활동했는데 전화 한 통 안 와요. 딴 데 일수를 몇 군데 넣고 했는데도요 전화가 안 와. 힘들어요. 나오면은. 명퇴 8개월 만에 택배 회사에 일자리를 잡았습니다. 매일 60여 곳의 약국을 돌면서 약을 배달합니다. 약국에 이제 약품을 배송하는 건데요. 그 약국에서 약을 주문을 해요. 저희한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약을 저희가 타가지고 그 배송만 해주는 거예요. 대기업 출신이라는 게 재취업엔 오히려 방해가 됐습니다. KT라는 게 오히려 더 걸림돌이 돼요. 그만큼 제거를 못 해준다 이거죠. 지금 벌이는 명퇴 전의 3분의 1 수준도 안 되지만 그래도 일단 일을 할 수 있는 게 다행입니다. 택배회사에는 김 씨처럼 KT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재취업한 동료들이 3명 더 있습니다. 마음은 다 내려놨죠. 왜 그러냐면 그 자격지심은 크죠. 그래도 마음 자체를 다 내려놓고 너무 빠르게 사업하다가니 망한 사람도 있고 다음에 아직도 취직하기 위해서 자격증 따라하는 여러 종류예요. 요즘은 모이면 너도 나도 자식 일자리 걱정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한 10년, 20년 다녔는데 지금 애들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앞으로 평생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배우라고 하지 어디 가서 취직하라고를 안 해요.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희망퇴직, 명예퇴직이 연례 행사처럼 되기는 했지만 지난해에는 유난히 기업들의 인력 감축 폭이 컸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희망퇴직시킨 두산인프라코어는 물론 지난해 4개 시중은행에서 2,600여 명이 이른바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일터를 떠났습니다. 증권사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황의 타격을 받은 조선업계는 인력 감축의 폭이 매우 컸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다소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건설업계마저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제조업은 선진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금융, IT, 서비스업은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데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자동화와 무인화로 인해 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경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했었고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자동차 중에. 실제로 3년 연속해서 빌린 돈의 이자만큼도 돈을 벌지 못한 한계 기업이
전체 1,700여 상장 기업 가운데 240곳이나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력은 생산을 하기 위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수익이 감소하고 매출이 감소하게 되면 생산을 위한 요소 투입량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인력 감축은 지금의 어려운 기업들이 택할 수밖에 없는 절실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업들이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을 받을 때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구조조정입니다. 마치 인력 감축과 동의어인 것처럼 돼버린 구조조정. 그러나 구조조정의 본령은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해 경쟁력 있는 사업 구조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인력 감축 외에도 자산구조 건전화, 신규 사업 진출, 전략적 제휴,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기업의 근육을 빼서 현장 인력이나 생산 인력을 빼서 오히려 기업이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을 없애버리도록, 그러니까 인력 감축, 인건비 감축에만 초점을 두는 구조조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구조조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이 단기간에 인건비를 줄이는 것으로 눈앞의 위기를 벗어나거나 실적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합니다. 회사가 급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꼭 처했다기보다는 회사가 뭔가 금년에 기대한 것만큼 흑자가 덜 났다 해가지고 뭐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현행법상 정리해고 요건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기업이 정리해고를 갖다 하기 전 단계로 희망퇴직이다, 명예퇴직이다 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제 본인들에게 내용상으로는 사실 이제 강제로 사표를 갖다 받는 거죠. 생존의 위기에 처한 기업에게 무조건 고용을 유지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력을 줄이기에 앞서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는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인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경영입니다.